1950년 설립된 유엔 난민기구는 1951년부터 난민 통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적어도 매년 1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1982년 이후 UNHCR에 등록되는 난민의 수는 매년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유럽 전역의 치안과 직결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유리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카를라 유리예요. 올해 32살이고요. 저는 스위스 축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저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단순한 장소로 느껴졌어요. 어릴 적 마을 거리마다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소리치며 장난치는 모습은 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더해주는 듯했어요. 그 시절엔 나비를 쫓기도 하고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던 가벼운 마음이 있었죠. 그때 세상은 정말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편안하고 따뜻했던 축구가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활기차고 따뜻했던 거리 대신에 공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범죄와 폭력이라는 단어들이 식탁 위에서 조심스레 얘기되곤 했죠. 이제는 도시의 일부 지역은 피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니고 아이들은 부모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느꼈던 안전함, 방심해도 괜찮았던 그 감정이 이제는 마치 꿈속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6살 된 제 조카 에디슨에게서 그 변화를 더 크게 느껴요. 에디슨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지만 최근에 보니 에디슨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얼마 전 에디슨의 집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 이후로 에디슨은 불안에 떨고 그 나이 또래 아이가 느낄 필요 없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에디슨은 가끔 악몽을 꾸고 에디슨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는 작아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펴보곤 해요. 에디슨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어요. 에디슨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안전이 진짜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도 안전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걱정과 안전에 대한 갈망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공포와 폭력이 미치지 않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꿈, 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갈망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다시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혼자서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며 인터넷을 보던 중에 뜻밖의 영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지만 왠지 제 물음에 답을 줄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한국의 풍경을 담은 짧은 영상을 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이었고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곧 BTS를 알게 되었죠.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과 꿈,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BTS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고 힘든 시기에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 같았어요. 어느새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두려움과 불확실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죠. 물론 이 결정을 바로 내린 건 아니에요. 낯선 곳으로의 이주, 그리고 스위스의 가족과 삶을 뒤로하는 건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볼 때마다 또는 거리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그 결심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에디슨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고 저도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 안에서조차 제가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를 바꿔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떠난 여정이었죠. 하늘을 나는 구름 사이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밝은 불빛이 아래에 보였고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진짜로 이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난 것일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수많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요동쳤어요. 두렵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내려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한국어였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이곳이 저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 땅, 이제는 정말로 제 앞에 현실로 펼쳐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마치 미래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항의 넓은 홀들은 부드러운 조명과 널찍한 공간 덕분에 마치 고요한 성소처럼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니 떠나오면서 느꼈던 긴장과 불안이 가라앉고 대신 고요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마치 이곳이 저에게 여기 안전해요. 당신의 선택은 옳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공항 직원들도 역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짐을 찾는 법, 세관을 통과하는 법, 택시를 잡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낯선 언어 때문에 길을 잃거나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환영과 배려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해받고 환영받는 기분이었죠. 택시에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펼쳐지는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고층 건물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어우러져 과거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이 도시가 참으로 존경스러웠어요. 예상보다 길었던 택시 이동 시간 동안 서울의 밤 풍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었어요. 건물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공기 속에 느껴지는 활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도로는 정돈된 느낌이었고 한 무리씩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니 자연스럽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 있었어요. 늦은 밤 혼자 길을 걷는 여성들이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축구에서는 저도 밤에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항상 주변을 신경 쓰고 경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걷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도 이런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 다리가 저려서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는 활기찼어요. 편의점이 거의 모든 코너에 있었고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작은 아늑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웃고 이야기 나누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가 밤을 채우며 퍼져나갔고 어딘가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과 환경에 아주 익숙한 듯 보였고 마음 편히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향에서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반면 이곳에서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한 커피 향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카페는 심플했지만 나무 테이블과 책이 가득한 선반이 있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몇몇 손님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홀로 걷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조용히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보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짊어졌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곳에 적응하면서도 그대로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사라진 듯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안전함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지만 벌써 이곳이 제가 잊고 있었던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공기는 맑고 시원했고 멀리서 희미한 꽃향기와 함께 밤의 소음이 점점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감각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숙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여행이나 모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이었고 이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더 깊이 탐험할수록 도시 곳곳에 스며든 조용한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건 요란하거나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그곳에 존재하며 삶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어요.
거의 모든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CCTV 카메라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단순히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필요한 순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지하철역들도 놀라웠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플랫폼이지만 질서 있고 깨끗하고 심지어 러시아워에도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고 조용히 열차에 오르고 내렸어요. 서로를 밀거나 비집고 들어갈 필요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단순한 질서가 공공장소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어요. 하루는 긴 하루를 마치고 골목에 아늑하게 자리한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따스한 불빛이 거리로 퍼져 사람들을 초대하는 듯했죠. 저는 향긋하고 상큼한 유자차를 주문하고 잔잔히 그 향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옆 테이블에 앉았고 제가 서울에 관한 가이드북을 읽고 있는 걸 보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어요. 지영은 따뜻하고 친근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서울에서의 삶, 지영이가 좋아하는 장소들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서울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이곳이 참 안전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안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정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CCTV 카메라가 많지만 단지 범죄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항상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CCTV의 임무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어요. 축구에서는 광범위한 보안 조치를 두고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이런 방식이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정부는 공공안전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예방에 집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안전이 우선시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안전이 단순히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축구에서는 범죄 문제가 늘 화두였지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그러한 망설임이 없는 듯했어요. 당국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가 분명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잘 운영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차를 마신 후 지영과 헤어졌지만 지영의 말은 밤길을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부드러운 불빛으로 빛나며 작은 가게들, 카페들 그리고 공원들이 저마다의 평온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지만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장을 보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걱정 없이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장면은 저에게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축구에서 언제 밤에 이렇게 편안하게 걸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던 중 경찰관 2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들은 서두르지도 않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경찰의 존재는 위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마치 도시의 일부분처럼 자연스럽게 밤의 고요를 지키는 수호자 같았어요. 처음으로 안전과 질서가 기반이 된 도시가 주는 보상과 대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축구에서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을 서울에서 느끼고 있었죠. 서울의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밤거리를 걸으며 제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평온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안전망을 넘어서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이었어요. 걸음을 이어가며 안전이란 단순히 범죄를 줄이고 공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밤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서울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한 거리를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그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 또 안전을 우선시하는 도시가 주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며 처음 느꼈던 신기함은 점점 깊은 애정으로 변해갔어요. 여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의 중심에 있는 가치들 중 친절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지만 고향에서는 점점 희귀하게 느껴졌던 것들이죠. 이곳에서는 그 가치들이 일상의 작은 행동과 공유된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이곳에 속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새로운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커뮤니티 센터를 발견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평온한 거리, 수공예 품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 음식들이 있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었지만 현지인들이 모이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게시판에는 다양한 수업과 행사 안내 전단지가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영어와 스위스어 강사 구함이라는 전단지였죠. 마치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와 스위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중 언어 강사를 찾고 있다니 스위스가 이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가 가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단지를 읽는 동안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고 머릿속엔 가능성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토록 찾고 있던 답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에디슨과 가족들 그리고 제가 축구에서 떠나온 삶이 떠올랐어요. 불안한 얼굴을 한 에디슨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가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이곳, 이 활기차고 평화로운 도시에서는 머물고 싶다는 가정을 이루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에디슨을 이곳으로 데려와 에디슨이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세상 에디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곳에 남는다는 건 제가 30여 년간 집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진정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가족과 친구들, 추억이 깃든 축구의 거리들, 때로는 아프지만 소중한 기억들을 두고 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머문다는 생각은 가슴 뛰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안겨줬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와 언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계속 찾아갔고 게시판 앞에서 전단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서울 곳곳을 걸으며 도시의 삶을 흡수하고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상상해봤어요. 분주한 시장, 고요한 공원, 그네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모든 것이 따뜻하고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이 저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 이상이었고 저에게 일종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몇 년간 잊고 있었던 소속감과 평온함을 이곳에서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저의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였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안정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느 저녁 드디어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릴 시간이 되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죠. 여기서 찾은 아름다움,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과 안전한 환경을 느낄 수 있었어. 라고 적었어요. 이곳에서 꿈을 꾸는 법을 다시 배웠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메시지 끝에는 이렇게 썼어요. 난 여기에 남을 거야.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 깊은 숨을 쉬며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망설임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새로운 삶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곧 차분한 안정감이 저를 감싸왔어요. 마치 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저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놓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저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남았어요. 고요한 순간 마음은 평온하고 머리는 맑아진 채로 저는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착한 한국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